이거 다 레코딩되고 내년에 그맘때 저 증거 화면으로 돌릴 거야. 틀리면 다 뽀록 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주에 저희가 못 올린 영상 내용하고 해서 영상 올리니까 모든 분들 지금 관심 있는 집을 지금 매입하고 매각해야 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별로 에이전트나 사장님들과 같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서부 편인데요. 캘리포니아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하고 LA에 계신 노 사장님하고 제시리 씨가 나오셨고, 워싱턴주에서 시애틀의 유근열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게 지금 지속이 되는 와중에 또 각 도시마다 지금 조지 플로이드 문제로 폭동이 있어서 지금 엉망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도시별로 한번 이렇게 좀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궁금한 퀘스천들이 이겁니다. 집을 지금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사면 언제 사야 되고, 또 지금 팔아야 되면은 적절한 시기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줘야 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철이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벌써 6월이 지금 접어들었고요. 먼저 샌프란시스코 상황 대충 얘기해 주시면서, 과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바이어들은, 셀러들은 집을 사시려고 하는지 파시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시 씨. 예, 제 경험으로서는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팔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점은, 만약에 이제 인베스트먼트 홈인데 이제 테넌트들이 무브아웃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어차피 무브인 레디 컨디션을 집을 깔끔하게 하고 테넌트를 다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용해서 제가 레코멘드 하는 것들이 이제 셀링하는 거를 프리페어 하고요. 그거를 한 2에서 4주 정도 해봤는데 안 되면은 이제 렌트를 해도 되니까, 그런 옵션을 제가 레코멘드를 하니까 셀러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는 걸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못 팔아서 그래도 윈윈 시츄에이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테넌트들을 구해드리죠. 렌털 마켓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 15에서 20% 다운되지 않았냐 하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방 하나짜리 여기 콘도 3,500 정도 나갔었거든요, 렌트가. 근데 지금 한 3,200, 그러니까 한 10% 내려가겠죠. 굉장히 비싸네요. 예, 투베드룸은 4,500에서 한 5,500 정도. 근데 한 4,300에서 4,800 한 정도 이제 뭐 내려가거나. 근데 이제 네이버후드마다 다 틀리고요. 대략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시고 또 LA는 어때요? LA나 오렌지 카운티는? 지금 LA나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대비 한 30% 정도 트랜잭션이라든지 클로즈한 건수들이 좀 내려갔고요. 그런데 미디어 세일즈 프라이스는 상대적으로 더 올라갔어요. 물론 LA 카운티하고 오렌지 카운티는 오버롤 이제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간 쪽이 많죠. 예, 그리고 그 인벤토리가 적고, 그리고 세일스 마케팅 타임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만큼 인벤토리가 적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네, 영상 지난주에 지지난주 영상에서도 했던 데이터 네이션와이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물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고. 네. 시애틀도 마찬가지죠? 시애틀 어때요? 그렇죠. 우선 셀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집을 내놔서 바이어들이 자기 집을 와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서 보는지를 모르는 거죠. 어디를 만지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집을 내놓기가 불안한 심리가 있는 건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사라든가 뭐 잡이라든가 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여름 이전에 그 이사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수요들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가 기간이 만료된다든가 렌탈하우스가 기간이 만료되는데 이번 달을 넘어가면 1년을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연장을 하려다 보니까 또 집 가격도 오를 것 같고, 자기는 이미 집을 사서 옮길 계획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 때문에 집을 사야 되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꾸준해서 집을 내놓으면은 일주일 안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 그 결론이 나준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이따가 뭐 잠시 뒤에 또 한번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뭐 여러 가지 뭐 데모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집 가격이 내려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오케이. 이제 퀘스천이 보통 바이어나 셀러가 지역마다 그런 똑같은 질문들을 하실 텐데 지금 시기에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어서 팔 타임이면 팔아야 됩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어때요? 가격이 지금 오히려 좋으니까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판 사람도 무슨 다른 집을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메커니즘에서 타이밍만 잡으면 다들 그렇게 팔구 사구를 계속 해도 되는지 내년 시세를 예상 안 할 수가 없죠. 내년 샌프란시스코 내년 시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 제가 볼 때는 지금 물량이 저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나와요. 네. 물량이 더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우리 사장님들 얘기 들었을 때 좀 그런 게 이제 심리 자체가 샌프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팔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예.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에요. LA는요? LA는 지금 기다려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째는 이제 지금 최근에 한 두 주 사이에 셀러 바이어들의 그 마니터링을 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셀러들이 두 주 전 정도 됐을 때 팬데믹이 막 이제 창궐하고 그럴 때는 값을 내리겠느냐 그랬을 때는 보통 한 셀러들이 한 33%가 집내서 값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29%로 줄었어요. 불과 한 2, 3주 사이에. 그리고 바이어들은 셀러가 값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2, 3주 전에는 89%가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77%로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이어들도 셀러들이 값을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6월 아주 초에 바로 따끈따끈한 그 데이터로 이렇게 나온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베스트 타임이에요. 그리고 또 인베스터의 찬스를 노리는 사람들은 저 같으면은 좀 두고 보시라 그래요. 향후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사회 현상이라든지 팬데믹의 백신 관계라든지 지금 현재 이코노미가 굉장히 딥다운 됐다가 다시 바운스는 되지만은 그 리커버리 하는 속도가 얼마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미래가 좀 불확실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트루 인베스터는 you gotta hold. 그러나 다운사이징 하는 사람은 지금 하시지 않으면은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다운사이징을 하면은 시세 차익을 많이 못 노려요. 수평 이동하시는 분, 내가 집을 지금 사야 돼. 팔아야 돼. 이 두 사람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 제 생각이랑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캐시 바이어나 지금 인베스트먼트 숫자가 실제로 5월도 줄었어요. 엄청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금 퍼스트 바이어는 오히려 늘어나고. 지금 현재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세요. 100만 불 하던 집을 집값이 떨어지면은 퍼센티지로 떨어지니까 낙폭이 큰 거예요. 그러나 다운사이징하고 내가 한 30만 불이나 40만 불짜리 집으로 줄인다, 한도나 줄인다. 그거는 떨어져 봐야 얼마 안 떨어지니까 지금이 베스트 타임이죠. 시애틀에 우리 유 사장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시애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방금 말씀하신 특징과 LA하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말씀하신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시애틀이라는 도시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이제 아마존이 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구도심,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강남 강북으로 갈린다 그러면 한국의 강남경인 이제 그 벨뷰라는 도시는 주로 IT 컴퍼니 중에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로 시장을 좌지우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샌프란시스코 말씀하실 때 제가 좀 살짝 동감이 갈 수 있었던 부분도 뭐가 있었냐면은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를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 시애틀이 도심이 굉장히 길어요. 아래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펼쳐 있지를 못하고 컴파스로 이렇게 잘라서 서쪽은 바로 바다기 때문에 이 반원이 쓸데없이 아래 위로 이렇게 길게 늘어나 있거든요. 몇십 마일이.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이 도심이 발달을 하지를 못하고 부도심들이 많이 발달을 하는 좀 특이한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애틀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아마존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IT 컴퍼니들은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부 다 재택근무로 돌아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희한했던 거는 재택근무로 돌렸을 때는 처음에는 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려보니까 일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전부 다 다시 도심에 있는 자기네 사무실로 불러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애틀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한 주택 시장, 특히 하이라이즈 콘도 시장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도심. 벨뷰라는 곳은 이제 주로 학군이 워낙 좋은 곳으로 되어 있어놔서 거기는 1년 12달 수요가 꾸준해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서 IT 컴퍼니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존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거기는 이제 그거 말고도 패밀리맨들이 주로 많이 들어온 분들이라 벨뷰라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시애틀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지도 않고 지금 뭐 공급도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를 다 오버를 본다 그러면 25% 정도, 작년보다 한 25% 정도 공급이 더 줄어 있거든요. 근데 팔리는 속도는 작년보다도 빨라요. 일주일 안에 거의 내놓고 일주일 안에 승부가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애틀 같은 도시는 약간 양쪽의 특성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핫한 걸 유지하고 그렇죠. 있는 시애틀 아직도 굉장히 핫한 시장이고. 그리고 그때 말씀해주신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그 IT 기업의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사 근처에서 있으려고 안 그러고 그렇죠. 그 넓은 쪽으로 퍼져서 좀 사이즈도 늘리고 교통이 좀 더 가도 거기서 이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우리 부동산 하는 사람 말고도 이 제이슨 생커라고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지은 사람인데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의 미래학자래요. 거기서 딱 한 게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은 게 뭐냐면 혹시 밀집 현상이 완화된다는 거죠. 교회나 이제 시골이나 그런 데 선호하고 또 공간이 넓은 데에서 엄마 일하고 아버지 일하고 애들 학교 공부하고 그러니까 집 안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주택들이 선호 주택이 될 거라 이런 얘기를 해서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샌프란시스코의 공급량이 지금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좀 잠깐 보여주실 수 있어요? 증거를? 그거 어떻게 공급량이 거기 많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샌프란이 넓잖아요. 베이에리아가. 샌프란 말고도 뭐 밀밸리 있고 산마테오 있고 산호세 있고 다 이제 틀리긴 한데 제가 이제 스페셜하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데이터가 있으면 그래프 같은 거나 그런 걸 좀 띄워주세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보이시나요 지금? 잘 보입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질문하고는 약간은 좀 틀리긴 한데요. 지난 이제 1년 동안 세일즈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보면요. 1에서 1.5 밀리언이 2베드룸이 제일 많아요. 그죠? 2베드룸이 블루입니다. 그리고 500에서 10억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스튜디오가 많이 팔려.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원 퍼슨 인컴으로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에버리지가 원베드룸이 3,000에서 3,500불 렌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많이 그렇게 모이고 투베드룸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 인컴이라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1에서 1.5 밀리언 어포러블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잘 많이 했고 그 어포러블 하다고 그러시는데 미국에서 제일 비싼 데에서 어포러블 한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가격 자체가 1에서 1.5 밀리언이 그래도 방이 2개인데 그 정도면은 어포러블 하는 몇 스퀘어 정도 됩니까? 2베드룸이면 한 1,000에서 1,300 스퀘어 풋이지요? 그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이제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맨하탄보다도 비싸네. 이거를 보시면 여기에서 다 나오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미디엄 프라이스 per square 1,200에서 대략 이 정도 됩니다. 네. 1,000에서 per square footage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다음에 미디엄 2베드룸 2바스 콘도 사이즈가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1,000에서 1,300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이제 네. 그 프라이스를 대략 나타내 준 거고요. 이게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average days on the market 얼마나 오래 있냐. Compared to last year springtime 이게 shorten 해죠. 26일 정도 있나 보죠. average 마켓이.
근데 지금 보세요. 좀 롱거잖아요. 한 32일 정도 있네요. 그러니까 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길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오래 걸리죠, 당연히. 왜냐면 코비드 19 때문에 그래서 그 데이터겠구나. 예, 잘 봤어요. 샌프란시스코 좀 특성이 남다르네요. 그 가격대도 그렇고 물량 또 오히려 그 빨리 5월 달에 굉장히 클로징하는 그 시간이 되게 빨라졌었거든요. 거기 되게 기네요. 예, 그리고요, LA하고 오렌지 카운티하고 샌프란시스코하고 상황은 좀 틀린 것 같은데, 향후, 앞으로 내년 이사철, 1년을 봅시다. 1년을 보고, 어떻게 지금 부동산 시장과 그 분위기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을지,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해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고요.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지금 LA하고 오렌지 카운티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부동산 동향을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메인은 뭐니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하고 여러 가지 시위라든지 정치적, 사회적 그런 이슈들 그리고 unemployment, 고용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든 변수들이 지금 현재 막 이게 폭풍처럼 이렇게 막 믹스가 돼 있는 상태라서 그런 가운데서 조짐들이 무엇이 보이냐 하면은 이 서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렌지 카운티 중심으로 어떤 현상이 보여지냐 하면은 현재 코비드 관계로 보면은 오렌지 카운티가 인구가 3.2 밀리언에 가까워요. 근데 여기에 코비드 사망자가 160명 정도밖에 안 돼. 데스 레이쇼가 무지무지하게 낮은 거예요. 그래서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동부 쪽에서 인콰이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금 LA 쪽에 인구 밀도가 높은 데에 있던 사람들이 서버브로 아까 우리 유 사장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대도시의 젊은 층들이나 이렇게 몰려 있는 데서 서버브 쪽으로 나가는 현상들이 많아요. 이제는 사회 현상이나 시위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안전, 치안 쪽에서도 같이 요번에 문제가 되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로 따져갖고 여기서 서버브 쪽으로 자꾸 빠지는 거야. 서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리타이어 카운티잖아요. 말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네이션와이드로 리타이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구들이 유입이 되면서 그런 쪽으로 변화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나 맞물려 갖고 내년까지는 현재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호재라는 거는 겨우 지금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자율이 싸다는 거. 그러나 나머지 있는 모든 부분에서는 혼돈의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향후 1년간은 정말 쓰나미의 여파가 몇 미터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몇 미터 모르는 거를 인베스터들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쉽게 얘기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고 언고잉 하는 사람들은 언고잉 하고 그러나 사회 현상이 그렇게 점점 바뀌고 인콰이어리가 그렇게 많다라는 걸 피부로 느껴져요. 여기서요. 예.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의 집 시세가 내년 요맘때 떨어진다 올라간다? 지금 현재로서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다 레코딩되고 내년에 저 요맘때 증거 화면으로 돌릴 거예요. 증거 화면으로 되는데 틀리면 다 뽀록 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자신하는 게 노벨 경제학 상 받은 사람도 포캐스트에 대해서는 항상 면죄부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덮고 나갑니다. 네. 알았습니다. 오케이. 그럼 시애틀은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제 연장선인데요.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와 LA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 말씀하신 그 특성을 이제 다 갖고 있거든요. 시애틀 다운타운 같은 경우가 좀 전에 노 사장님 얘기하신 것 같이 이제 코비드 이후에 또 이런 폭동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시애틀 다운타운 쪽은 조금 영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일반 우리 그 교민분들께서는 시애틀 다운타운에 사신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근처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직장을 다니는 젊은 친구들, 20대, 30대 또 다운타운에서 즐길 수 있는 젊은 사람들만의 문화, 예를 들어서 약간 홍대 스타일이라든가 이태원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스타일의 문화를 즐기려는 젊은 친구들,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아니면 했는데 자녀가 없거나 요런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 위주로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집 가격은 살짝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 이외의 도시, 이 다운타운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어딘간 살아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시애틀의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부분들, LA하고 다른 부분들이 뭐냐면 남북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없다 보니까
시애틀 다운타운이나 벨뷰 다운타운의 출퇴근거리라는 거는 한 30마일 안짝, 20마일에서 30마일 안짝, 자동차로 따지면 30분에서 40분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까지밖에 못 나가거든요. 그것이 넘어가 버리면 출퇴근이 안 돼 버리니까 30마일 앞뒤짝에 있는 데까지는 집 가격이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고, 주택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예년에 아까 25%라는 건 저희가 이제 워싱턴주 오버홀을 말씀드린 거고, 요 딱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만 본다 그러면은 훨씬 더 줄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론은 다운타운에 조금 영향을 받고 결국 다 에버리지 해보면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운타운 일부 에리아 하이라이즈 콘도는 약간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거기를 제외한 아까 말씀드린 강남이라는 그 부도심, 벨뷰라는 도심은 또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20-30마일 떨어져 있는 요 에리아들도 올라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랑 좀 틀렸어. 난 시애틀이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거든요. 이거 지금 네. 데이터들도 제가 사실 이렇게 보고 하니까 네. 다 증거적인 자료로 다 남습니다. 커피 얘기하시죠. 샌프란시스코는요? 샌프란시스코는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럭셔리 콘도 같은 거 있잖아요. 하이라이즈 빌딩. 뭐 그런 것들은 타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2.5 밀리언에 팔리잖아요. 막 베이 브리지도 있고 막 멋있는 워터뷰. 근데 그런 것들 뭐 2.5 이상 정도 되는 것들은 사람들이 나 이거 살 바에는 나 그냥 서블분 에리아 1 or 2 레벨 싱글 패밀리 홈에서 살겠다. 싱글 패밀리 홈 같은 경우들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럭셔리, 되게 약간 하이라이즈 빌딩 그런 것들은 약간 더 타격을 좀 받을 것 같지만 콘도 같은 경우 뭐 빌로우 1 밀리언들은 계속 잘 팔린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보통 한 150만 불짜리 샌프란시스코 사면 다운페이를 어느 정도 하고 사세요? 보통 다운 프라이스 자체가 높잖아요. 1.5면 1 밀리언이 아니니까 보통 사람들 한 30%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 50만 불씩 하시는 거예요? 네, 20에서 30% 당연히. 캘리포니아는 추가로 좀 설명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향후의 부동산이 이 서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이제 한국 분들이 선호하는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살고 싶은 동네는 값이 안 떨어져요. 지금 뭐 통계나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지역을 하나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버올 카운티면 카운티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가 살고 싶지 않은 비선호하는 지역은 이제 말하자면 내년에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보통 일반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 내가 좋아하는 데는 집값 떨어졌다 그러는데 왜 안 떨어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듯이 뭐 좋은 곳을 찾으니까 안 떨어지고. 그게 우리 일이죠. 뭐 지역별로 분석해드리고 그렇죠. 이쪽은 지역 평균보다 더 뭐 수치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우리 하는 일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그거는 이제 맞는 얘기시고, 그래도 데이터 분석할 때 이제 평균치, 도시의 평균치를 무시할 수 없는 게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정해지고 분위기가 흘려가는 거니까. 뉴 컨스트럭션, 뉴 빌더, 모기 쪽의 펀딩도 결정이 되고 하니까 그것이 내년에 세 분 다 비슷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은 내년 주택시장도 스트롱하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첫 우리 모임이었고 첫 토론이었는데 뭐 서로 아규멘도 별로 없고 다 동의하는 스토리만 얘기해서 보시는 분들이 더 컨빈스 하셨을 거예요. 각 지역의 4명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우리가 그만큼 어깨도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회담을 계속 해나가는데 또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시고요. 네. 다음 배우